마취제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나는 마취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네, 많이들 계신데요. 예. 금방 주무십니다. 예, 바로 낳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만성염에 관한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일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위는 많이 먹을수록 늘어난다. 오. 많이 먹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위가 커진다 이게 확장. 예. 얘기 위 많이 확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 확장. 마음의 결정하셔서 O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어이. 이거야 뭐. 만성이 거의 상식이야. 그렇죠. 네. 늘어나죠. 맞아요.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배골 늘리지 마라. 그쵸. 그리고 얘는 배골이 크다.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배골이 커졌다 쪼그러졌다 커졌다 쪼그러졌다 한다라는 건데 저만 해도 먹으면 계속 들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양도 점점점 느는데 푸드파이터가 뭐 태어날 때부터 푸드파이터 깼어요. 네. 배골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옵니다. 오. 자꾸만 먹을수록 늘어나는 것 제가 느껴요. 느끼죠? 네. 거의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같은 생각일 네. 거예요 아마. 네. 자, 정답 알아볼까요? 네. 민영일 선생님 정답 주세요. 아니에요? 글쎄요. 보통 때 우리 보통 사람의 성인의 위는 자기 주먹만 해요. 크기가 예. 보통 엑스레이 이제 빈대 찍어보면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음식을 드실 때는 한 뭐 15배 이상 증가돼요. 그래서 1.5리터까지 확장됩니다. 근데 그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위 속에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늘어났다 나중에 다 빠져나가면 더 오므러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크기는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장된 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아, 이건 정말 네. 완전히 상식을 뒤엎었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만성위험에 관한 OX 퀴즈 김재현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속이 쓰릴 땐 우유를 먹는 게 좋다. 이거는 뭐다 이것도 아는 상식이야. 사실이죠. 예. 네. 자, 하나, 둘, 셋. 어이. 저는 아니 이거 오 아닌가요? 김효진 씨, 그 다음에 어머님, 그 다음에 우리 허천 선생님 O 들고 저랑 이경희 씨만 X를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속이 그럴 때 위 그 점막에 우유가 오히려 안 좋다는 기사를 어디서 본 것 저도 같거든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네. 저희가 뭐 우유 데워 먹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고요. 아니 저도 조금 했을 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했는데 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유의 유당 성분이라 그러나 안 그게 좋게. 오히려 네, 조금 야, 자세히 전문 알고 용어가 있네. 나오니까 약간 네. 저도 위축이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정말 숱하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속이 그렇죠. 쓰릴 때 우유를 데워 드셨는데 맞아요. 그 배신감과 배반감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요? 그동안 오래됐잖아요. 우유 이제 속 쓰리면 우유 데워 먹어라 이러는 얘기가. 아니, 근데 선생님은 난- 들었고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경험이 경험자세요. 경험자. 어떤 그러니까요. 경험이 좀 속이 있으세요? 쓰리다 하면은 네. 얼른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면 감쪽 같아요. 아 정말요? 어. 아 그럼 온가 보다. 아니야. 바꾸면 돼. 네. 자, 김재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어머. 이거 웬일이야? 우유 안 됩니까? 아, 나 진짜 그래요. 속 쓰리고 우리 아이들도 막 우리 딸들 속 쓰리다 그러면 우유 데워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우유는 약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를 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속쓰림이 좀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 중에 하나인 카제인이나 칼슘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이제 위산 분비를 더 과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속쓰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염증이 없으셨나 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염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어쨌든 보호 효과가 살짝 있으니까 마실 당시에 아. 그 느낌을
좀 좋아진다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평생을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느낌 우리 탄산음료 먹으면 왠지 이렇게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우유도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진짜 전 오늘 처음 알았네. 오늘 연이어 충격의 연속이네요. 네, 만성위염에 관한 OX 퀴즈 민정일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증상이 없는 위암이 있다.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거. 증상이 없는 위암이 있다. 네, OX판 하나, 둘, 셋. 어이. 증상이 없는 위암이 있다. 잘 모르겠네요. 왜 오하셨어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늦게 가시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느끼고 있다가. 안 갔겠지라는 생각에 O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보통 병원 가서 위급하다 맞아요. 하면은 증상이 없다가 못 느꼈기 갑자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 네. 때문에 가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담이시고 그죠? 우리 예, 순재. 이경인. 저는 그 암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지만 개인이 느끼는 그게 다 다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암도 그런 유의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민정일 선생님 정답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증상이 지금 없을 맞정답을 때. 좋아할 때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세 문제 중에 네. 하나 맞았네. 여러분들 내시경 많이 해보셨죠? 네네. 조직 검사도 해보셨죠? 네. 네네. 조직 뗄 때 약간 따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안 아파요. 그 위 점막은 좀 둔해요. 그 암이 생겨도 점막에만 있을 땐 증상이 없어요. 이게 퍼져나가서 그 점막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신경이 있는데 거길 자극하면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증상이 되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 위암 처음에 걸려서 다 알 거 아니야? 아프고. 그렇죠. 뭐 몹시 아프면 다 검사하니까. 맞아요. 거의가 다 증상이 일단 없다고 써요. 조기암은 다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증상이 있다는 거, 뭐 체중이 줄거나 몹시 아프거나 뭐 또는 뭐 이런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병이 아주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있어도 반드시 위증상이 아니라 아주 막연하게 그냥 소화가 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평소에 소화가 잘 되던 분이 이런 게 한 4주 이상.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조금 이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암이 그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세 든 분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겠네요. 근데 노인들도 전혀 증상이 없이 노인들은 좀 둔한 것 같아. 그래서 종류는 증상이 없이 이런 그 큰 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위는 자신 있다. 그리고 위 내시경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 중에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면 진행되는 암인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아주 철저히 자주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어우, 장난 아니고. 심란해지네요,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아, 이거 참 이번이 시간을 놓친 것 같은데. 얼른 한번 병원 네.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평소 위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만성위염 맞춤 처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만성위염 이렇게 극복하자. 첫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자. 민정일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위장을 전문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음식은 골고루 드셔야 된다 이거지.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단 체중이 안 늘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비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지도 않고 줄지 않는 데서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채소를 덜 먹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는 채소 많이 먹은 것 같아도 쭈그려 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채소를 앞으로는 고기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채소도 이 7가지 색깔이 있는 거를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네. 알조너츠 흑백보.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이제 짜게 먹는 거예요. 이
동물 중에서 사람만 소금을 일부러 먹어요. 소금 그렇죠? 맞아요. 뭐 호랑이가 소금을 일부러 그러네. 먹진 않잖아요. 하기는 뭐 사람은 그 그러네. 맛 중에 그 짠맛이 중요하고 일부러 먹어요. 일부러 먹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암을 일으켜요. 오래되면 이제 서로 도와서 위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짠 음식이요. 짠 음식이. 그렇기 때문에 또 짠 음식은 뭐 그 외에도 혈압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면 싱겁게 드시는 연습, 짜지 않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만성위염 이렇게 극복하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음식은 물이나 국에 말아 먹지 말자. 뭐든지 좀 말아먹어줘야 말아먹는데. 되거든요. 시원하게 시원하고 그 말아먹는 싶은데. 맛에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네. 비춰가면서. 왜 그 여름에는 또 시원한 찬물에 이게 탁 말아가지고 요 짠지 같은 거 탁 얹어주고 좋죠. 맞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를 네. 못 먹게 하시니 서운합니다, 선생님. 네, 김재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가 음식의 소화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위가 아니라 입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 속에 분해 효소인 프티알렌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충분히 씹어서 삼킴으로써 위의 분쇄 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국물이나 물에 말아 드시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씹지 않고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나 장이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되고 만성 소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에 말아 드시게 되면 드시는 국물의 양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영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분은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위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괜히 서운하네. 선생님 이게 모든 게 후회 막급. 그게 후회 연속이에요.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보면은 왜 그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또 찾게 돼요. 맞아요. 그 설렁탕 한 그릇 시키면 그냥 소금,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약간 간이 그렇죠. 배요. 깍두기 국물 쫙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래야지 좀 뻘겋고 이래야지 이제 맛있는데. 나는 국수 나오면 면부터 일단 저 신김치 국물 있잖아. 거기다가 가득 부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쫙 먹고 나서 탕을 먹고. 맛있겠다. 이게 다 안 좋은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알면서 그렇게 해요. 네,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건데 두 가지 저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TV 항진 주치의 솔루션 만성위염 이렇게 극복하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하자. 이건 뭐 이건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말씀 다 들으신 것처럼 네. 내시경이 중요하잖아요. 내시경을 해야만 비로소 병변을 보고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하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는 건 바로 위 검사예요.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하게 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도 증상이 있는 분은 또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2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2년에 한 번씩 하면 암에 걸려서 또 수술하고 저렇게 멀쩡하게 사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뭐 4, 5년 지나서 그때 만일에 발견되면 끝장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언제부터 중요하냐. 이제 요새는 병이 연세가 많은 사람도 많고 또 대신에 젊은 사람도 병도 늘어요. 그래서 뭐 30대, 40대부터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해야 되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증상이 없어도 꼭 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위만은 꼭 하셔야 돼요. 네. 2년에 네. 한 번. 한 번씩. 예. 한간에 떠도는 이 속설로는 너무 잦은 내시경이 오히려 안 좋다. 뭐 위를 손상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좀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내시경 할 때 맞는 이 마취제가 이게 또 치매를 빨리 일으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지현 선생님, 이 한간에 떠도는 이 위 내시경에 관한 오해와 진실 샅샅이 파헤쳐 주십시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아, 기자 같아. 그럼.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우. 위 내시경은 말 그대로 그 내시경 기계, 카메라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에 입부터 해서 목, 식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이 넘어가는 곳을 통해서 카메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뭐 째거나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 또한 우리가 수술할 때처럼 마취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게 흔들거나 크게 부르면 깰 정도의 진정제를 쓰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치매나 건망증이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수면 내시경을 이제 하게 되면 깨어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맞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게 흔들거나 크게 부르면 깰 정도의 진정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 진정되어 있는 환자를 바로 깨울 수 있는 해독제도 대부분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내시경은 이제 비수면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힘들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좀 편안한 상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느긋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 뭐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런 속설들은 다 거짓이네요. 네, 거짓입니다. 네. 오해다. 그리고 수면 마취 할 때 그 마취제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나는 마취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죠. 안 되더라고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네, 많이들 계신데요. 예. 금방 주무십니다. 예, 바로 낳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약으로 하는 건데 방법이 없어요. 예. 내시경 검사만큼은 꼭 하기를 권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네, 아유, 너무 다행이에요. 자,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만성위험 이렇게 극복하자. 마지막은요. 자가 진단에 의한 약 복용 금지. 아, 서랍을 열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조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먹어. 그래서 본인이 약사야. 예. 어디가 아파? 잠깐 기다려요. 오늘 아침에 김민희 약봉지에다 씨가 써놨거든. 김민희 씨가 오늘 이렇게 주섬주섬 그렇게 영양제를 자꾸 저한테 줘요. 먹여요. 아, 제가 정말 반성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군요. 마지막이요. 김지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화장애나 속쓰림을 자주 겪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암도 조기에는 증상이 없듯이 그렇게 가벼운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다 보면 심각한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뿐만 아니라 간, 쓸개, 췌장 같은 소화기관도 초기에는 소화불량 정도의 증상만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속이 쓰리다 그래서 단순히 위에 염증이 살짝 생겼나 하고 혼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V방진 주치의들의 만성위험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만성위험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네. 지금까지 병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증상과 병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암이 생겨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별거 아닌데도 심한 증상일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플 때 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증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는데 이 증상은 그 사람의 예민도, 신경 쓰는 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과장이 될 수 있고 조금 둔한 사람은 아파도 뭐 괜찮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통증에 대한 느낌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증상은 신경 쓰는 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네, 신경을 예민하게 되면은 더 아파. 옆에 사람이 아프면 자기도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 쓰는 것은 이게 면역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항력도 떨어지고 위험이 생기고 오랜 세월을 두고 암도 돼요. 그래서 이 신경을 많이 쓰는 스트레스
요새 이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건 궁극적으로 암까지도 연결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본인이 어떻게 없애는가.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뾰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으로 살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모든 병에 좋고 특히 위장병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네. 최근 들어서 야식들을 많이들 즐겨 드십니다. 이것도 민영일 원장님 말씀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야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밤에 드시는 야식이 위장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보통 뭐 술이나 뭐 치킨, 족발 이런 것들을 밤에 많이 시켜서 드시는데요. 찔려. 술은 술 자체로도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대장암이나 위암, 간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을 하게 됩니다. 뇌세포, 여러 신경들, 근육들이 다 자는 동안 회복이 되는데 위장도 마찬가지로 주무시는 동안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밤 늦게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그 음식들을 소화시키느라고 회복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속 불편감,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한 서너 시간 정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좀 삼가시는 것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잘 안 돼요. 제가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밤에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죠, 그죠? 네. 근데 큰일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오늘도 평소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위 건강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내과 전문의 민영일 김재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